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경기 부디미르가 없이도 4골을 기록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올 시즌 리그에서 유일하게 공중볼 경합 성공률 55%를 넘기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2골을 기록한 가르시아도 사실상 타겟터에 가까운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 수비수 모스케라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플레이에 상당히 능한 편이다. 오사수나가 이 비아레알의 공중볼 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3연패로 부진하다. 비아레알은 속공과 지공을 모두 섞을 수 있다. 다만 게데스나 트라오레가 전진이 밀집 수비에 막히면 힘을 잃는 경우가 잦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지공 성향이 중요할 전망이다. 그래도 중원에서 펼쳐지는 파레호와 제라르 모레노의 볼키핑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올 시즌 쉐를로트가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알을 깨고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지공 상황에서의 힘도 믿어볼 여지는 있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속공이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파레오와 제르라 모레노를 필두로 한 공소유와 지공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오사수나가 철저하게 잠그는 상황도 어느 정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사수나의 롱볼 플레이가 비아레알의 피지컬과 공중볼 경합에 막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번 경기 비아레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맨유를 상대로는 이제 격차가 큰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올 시즌 빅식스 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던 것도 맨유만큼은 예외였을 정도다. 일단 맨유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도 맨시티가 별다른 타격 없이 전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우세의 원인이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맨시티가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맨유의 현재 상황이 맨시티의 기세를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맨유의 올 시즌 문제는 수비 하나로 결정이 된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 상대가 너무 쉽게 이를 풀어나오는 것이 요인이다. 올 시즌 부상자들이 수비 라인에서 많이 나온 점도 있었지만 감독의 전술과 수비 라인에서의 부하가 매우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FA컵 우승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그나마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냉정하게 난이도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맨시티가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맨유의 수비나 압박이 하브리그 팀인 코벤트리에게도 쉽게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었다. 맨유의 의지가 있기는 해도 의지만으로 전력 차이를 메우는 것은 무리다.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맨유가 이를 버텨내기에는 올 시즌 내내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아틀레티코에게 약한 편이다. 특히 리그에서는 2019년 이후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히 중원 메리노를 필두로 한 지공 성향을 띠는 편인데 이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압박에 고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4-4-2로 가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임에는 틀림이 없다. 올 시즌 상대가 소시에다드 박스에서 기록한 터치는 리그에서 가장 적다. 아틀레티코나 소시에다드나 큰 의욕이 없다. 서로 순위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38라운드가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아틀레티코가 강하게 프레스를 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으나 올 시즌 평균 연령이 30대인 아틀레티코가 시즌 막바지까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오사수나에게 후반에 3골을 맞고 1대4로 대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승부를 기대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시에다드나 아틀레티코나 그다지 의욕이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틀레티코가 소시에다드를 압박으로 상대하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잘 잡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틀레티코의 연령대가 높고 소시에다드도 수비적인 면모에서는 강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유벤투스 대 AC 몬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에는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라 유벤투스가 그다지 리그에서는 의지가 없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하다. 일단 파울로 몬테로 감독이 경질된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마지막 경기에서도 큰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몬차도 좀처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4-2-3-1로 전환한 이후로는 공격적인 꾸준함을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특유의 단단함이 사라진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겠다. 사실 몬차가 중앙에서의 전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체급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 올 시즌에도 12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승밖에 챙기지는 못했다. 두 팀이 모두 리그에서의 목표는 달성한 상황이다. 리그에서의 동기부여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 유벤투스도 알레그리의 전술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몬차의 경우도 단단함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유벤투스도 슬슬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우려스러운 모습이기는 하다. 유벤투스의 전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메리아 대 카디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기본적으로 카디스를 상대로는 약한 편이다. 특히 선수들의 발밑이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전력이라서 카디스의 생각보다 좋은 압박 능력에 고전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공을 잃어버리면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안 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는 전력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잠그기가 1순위인 마요르카를 상대로 실점 기대 수치가 3점대까지 올라가는 등 수비가 전혀 제 몫을 해주지는 못했다. 카디스는 생각보다는 강력한 수비와 압박이 좋은 팀이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골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없다. 물론 카디스 플레이 자체가 상대 박스를 제대로 타격하는 양상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카디스가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공격성을 마지막 라운드에서 숨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디스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겠다. 압박이나 수비 능력이 생각보다는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알메리아의 발밑이 상당히 둔탁하다는 점을 노려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카디스의 경우도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서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강점을 꽤 보여주는 편이긴 했다. 이번 경기 카디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라요 바이카노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요는 상당히 강력한 압박으로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다만 경기력 대비 골이 잘 나오지는 않는 유형이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매우 부족한 편이라서 공격수들이 존재감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빌바오가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을 전방부터 시행하는 만큼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라요가 자기 진영에서 쉽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 빌바오는 여전히 경기력에서의 유효함이 남아있다. 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압박에 들어가 공을 가져오거나 쇼카운터로 가는 경우가 잦은 유형이다. 지난 경기 라울 가르시아, 무니아인, 니코 윌리엄스가 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공격진의 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라요와의 싸움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잡아가는 경우가 잦았다. 빌바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라요의 득점력과 전개 능력이 문제다. 빌바오가 공을 빼앗기면 바로 압박에 들어가서 공을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라요가 상대 박스를 타격하거나 전개하는 것이 장점은 아닌 편이다. 따라서 라요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내는 것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다. 이번 경기 빌바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